셋. 안녕하세요. 가면 독서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그 멋진 신세계, 저는 영어로는 Brave New World 이제 2화를 찍을 건데요. 여기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저희가 읽었던 것들 중에 가장 키포인트 위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는 전반부였고 이제는 후반부로 어떻게 그 스토리가 바뀌고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런 성격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또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버나드가 오히려 초반에는 이 시대의 뭔가 양심이고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뭔가 자기의 그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한번 이렇게 빛날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면들이 너무, 근데 좀 그게 갑작스러워서 사실 저는 아무리 뭐 한순간 빛났지만은 그래도 저는 다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우쭐해지고 그러면서 되게 비열해지는 그런. 그게 자기 딱 줏대 있게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저이기 때문에 그냥 비판적으로 이 세상을 본 거고, 정말 자기가 어떤 그냥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저가 되면서 그렇게 반항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마치 반대적인 사회를 대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사실은 그 내면의 커플을 한번 벗기면은 그 안에는 그냥 열등감으로 뭉쳐지고 그냥 맞아.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만을 원하는 그런 내적인 그런 욕망이 존재했었다. 그 그런. 주인공이라서 되게 멋질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주인공이 또 맞아. 바뀌었죠. 버나드에서 존으로 나중에는. 맞아요. 그리고 레니나가 버나드의 연인뿐만이 아니라 존의 연인이고 헨리의 연인이고,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 헬름홀츠라는 또 다른 정말 알파 중에서도 거의 뭐 투뿔 알파인 엄청 뛰어난 이 헬름홀츠랑, 그래서 버나드랑 비교가 이렇게 더 됐던 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둘이 분명히 이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동일한 류의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는 묘사가 됐는데, 알고 보면 헬름홀츠는 진짜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고, 버나드는 그게 열등감이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 스스로도 되게 사회에 비판적이고 나는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열등감에서 온 건지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역으로 들기도 했어요. 나는 알파 2 플러스인가 알파 마이너스인가, 어쨌든 알파 2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최소한 되지 않게, 그렇게 열등감으로 뭉쳐진 사람은 되지 않게끔 좀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목소리 내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열등감에서 비롯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건 그런 사람들만이 목소리를 내고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뭐 모두가 하니까, 그렇지, 레니나처럼 그냥 이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약간 그렇게 살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도 잘못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흘러가는 대부분의 사람으로 그냥 흘러가는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버나드가 되게 영웅처럼 보였고, 어쩌건 그냥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그것도 부류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 두 사람이 나오면서 헬름홀츠랑 이제 버나드를 비교해 보면서 이런 목소리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부류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어쨌건 이 두 사람 말고는 대부분은 다 그냥 적응하고 순응하고 그게 더 맞다 그러고, 조금이라도 뭐 레니나가 누가 좋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누구였죠? 하여튼 그 친구가 빼니? 그러면 안 된다. 너무나 마치 그거는 잘못된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왜? 근데 그 잘못됐다, 옳다, 이걸 누가 정하냐는 거죠. 그게 왜 보통 우리는 뭐 윗선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그걸 기준을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야 우리는 맞는 길을 가는 거고, 맞아. 그거와 좀 다른 생각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면은 나는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절대적인 잣대가 사실 없지 않아요, 뭐든지. 맞아. 그게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도 바뀌고, 심지어 무슨
옳고 그름의 기준도 바뀌고 전쟁의 기준도 바뀌고 다 그렇게 바뀌는데 근데 여기서는 딱 그 컨트롤러가 정해놓는 거죠. 정해놓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탈하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그 시스템에 융화시키는 그게 여기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왜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 한 사람만을 죽이지만 이 전체의 그런 질서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전체 사회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금이라도 이탈이 있고 좀 다른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그게 진짜 그럴까?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통제된 세상인 건 맞아서 그럼 정말로 이렇게 통제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렇게 그렇지는 사회가 않아, 진짜. 오히려 존속할 건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도 남자만 있는 회사보다 남자 여자 그런 비율이 잘 섞여 있고 나이도 잘 섞여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회사가 더 잘 된대요. 그러니까 뭐 혁신이라는 그런 왜 시너지가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꼭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다양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다양성,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이런 거는 허용하는데, 그래 맞아. 근데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그렇게만 허용하고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그런 의견, 이 사회를 보거나 어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때 헬레몰츠나 버나드나 또는 존이 하는 목소리를 이 사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체제를 그런 정복한다고 다양성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체제를 그러니까 통제되지 안에서. 않은 어떤 생각인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사회에 약간 불안정 요소다라고. 우리가 정해준 대로만 그치. 너가 그 정도까지의 차이만 우리가 용인해. 그런 거 같아.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예시를 들어줬으면 그 안에서만 얘네는 다양성을 가져. 7번 안 돼. 그리고 알파가 epsilon 될 수 없고 epsilon이 알파가 될 수 없고 그런 그렇게 했을 때 거는 되게 그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런 그치 거는. 되게 불행하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해줬잖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그 사회의 그런 계급도 정해줬고 니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정해줬고 성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그런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지 다 정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맞아. 근데 저는 또 인상적인 게 존과 이제 그 컨트롤러, 전 영어 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컨트롤러로 나오는데 거기서 되게 싫어하는 게 과학, 사이언스, 그리고 미적인 그런 아트, 그리고 아트랑 그런 뷰티, 그리고 종교도 금지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어떠한 늘 통제된 세상에도 마찬가지 그런 스토리에 나오듯이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계제들인 것 같아요. 그것들의 지금 말씀하신 것의 공통점은 내가 무언가 생각할 수 맞아. 있는 요소들, 과학, 예술, 종교 이런 게 다 그죠. 그럼 스스로 고뇌하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나는 이거와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에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차단해 버리는 그러니까 막 존이 왜 셰익스피어를 못 읽게 하냐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왜 이런 문학을 왜 다 금지를 시키냐 왜 존은 거기서 모든 세상을 다 배웠으니까. 왜냐면 린다는 너무나도 무능한 엄마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였는데 셰익스피어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표현하는 방법,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근데 존은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지. 여기 사람들은 그거는. 7번님은 어떤 구절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인상에 많이 남으셨어요? 저는 그냥 이게 보통 이 시대에 미래 이때 어찌하건 되게 공업이 발달하고 이 책을 쓰여졌을 때 그러니까 미래가 항상 되게 좋게만 생각됐을 수 있을 텐데 보통 이때 나온 SF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막 발달해갖고 막 우주도 가고 뭔가 이렇게 긍정 희망. 근데 이렇게 디스토피아를 이렇게 그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으로 기술만 그런 측면만 본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근데 이제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저는 여기서 보통 이제 미래 사회는 이런 허드렛 일을 로봇이 하는 걸로 보통 이제 그리는데 이거는 인간을 인간 엡실론이라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자동화된 기계에 대한 표현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하게 되고 그 인간이 어떻게 그걸 만족하게 하느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아. 맞춘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만 기계에 해도 대해서 좀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거 이때만 아닌가? 해도 이렇게 기술이 발전될 거를 몰라서 음. 작가가 뭐 거기까지 지능이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계가 되게 요즘엔 자동화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인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상상을 이때만 못해서 해도 그치. 그래서, 그냥 그때는 미래- 가정부가 있고 노예가 있었던 것처럼 음.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예 계급 이렇게로 그냥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문제였던 건데 노예 계급으로 태어났는데 노예 계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는 뭔가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 한계에 그런 소설도 많았잖아요. 홍길동도 서자여서 더 막 나가고 싶은데 못 나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이런 애들이 자꾸 사회를 휘젓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렇게 뭔가 위에서는 저네들은 저런데 만족하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뇌를 어떤 이런 세뇌 교육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는 어찌하였건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거야. 알파 같은 그런 뭐 높은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그러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생각을 못하게 넘볼 거는 넘보지 않고 자기에 만족하도록. 근데 그렇게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이 사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그렇지. 없애버리는 그렇지. 거.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다 만족을 해야 행복해지는데 그럼 모두가 만족을 하면 불만이 없고 불만이 없으면 여기 불만이 없으면 사람들이 더 발전이 없고 불만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고 그러는 근데 것처럼 꼭 생각해야 되나? 나는 또 이거 보면 약간 부러운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나한테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나? 내 직업이 결정되고 내 계급이 결정되고 내가 뭐 누구하고나 저기 뭐 꼭 결혼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기 이성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꼭 자식을 또 안 낳으니까 또 나는 또 얼마나 프리해. 어떻게 그 세뇌 그거 라디오 방송 듣는 사람처럼 이렇게 근데 그거는 나 그리고 힘들면은 잘 때 체면 그거 들은 사람처럼 아니 근데 이렇게. 나는 내가 워낙 직업을 많이 옮겨 다녔잖아. 맞아.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생각했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지친 사람들 이렇게 지친 차라리 하나만 사람들이 정해줬으면. 아니 근데 그거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고 또 있지만 누군가는 나는 이 사람만이랑만 살고 싶고 이 사람만 이 사람이 내 거기만 했으면 좋겠고 또는 나도 아기를 갖고 싶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그냥 규정되지 않는 사회가 나는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한 남자랑만 50년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50평생 여러 남자와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개별로 다 원하는 근데 게 그거를 다른데 너무 사회에서 규정을 하잖아. 아니 근데 교육을 시키잖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야, 이게 좋은 거야. 이건 이렇게 나쁜 해야 거야. 돼. 그럼 이게 나도 옳은 그렇게 거야. 생각이 되지 맞아. 않을까?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막 자유를 막 제한하는 건 없잖아 이 사회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1984는 막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지만은 이거는 오히려 뭐라 그러지? 그냥 지속적인 세뇌를 통해서 좀 이 길로 갈 수,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그리고 것처럼. 불행할 권리가 없잖아요. 불행할 권리가 그치, 없잖아. 불행할 권리는 없어. 불행할 진짜 권리가 없잖아. 너무 불행한 사람은 그래. 나는 그럴 것 같아. 너무 불행한 사람은 이런 세계에 살고 싶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실연을 당했어. 아니면 뭐 되게 살면서 뭔가 큰 고난을 겪었어. 비극을 당했어. 그러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조금 덜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도 많이 못 누리지만 슬픔도 여기서는 그렇게 깊지 않은 그치. 거지. 바로 쏟아 그러니까 먹으면 되거든. 근데 그렇지. 지금 이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회에서 너무 깊은 슬픔을 맛본 사람들은 이 사회가 좋아 보일 좋아 수 있지.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좀 지금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건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 여기서도 딱 나지만 나는 불행하게 살 권리를 택하고 싶다고. 왜냐면 이게 그 불행하게 산다는 건 행복한 걸 같이 얘기하면서 약간 강조하는 거고 꼭 나는 그냥 평생 불행할 거다 이 얘기는 그렇지. 아닌데 그냥 살다 보면 이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 사회는 다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느낌은 없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모두가 행복한 느낌이고 지금 자유로운 사회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이런 사회를 동경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되게 노동자 계급이 공산주의
저를 되게 이제 흠모했던 게 막 이렇게 힘들게 빈부격차가 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두 똑같이 생산하고 모두 똑같이 나눠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시장 경제보다 덜 떨어지더라도 약간 같이 왜냐면 이게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했나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사람들은 다 같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평타치게 사는 것보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혹시나 불행해질지언정 내가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성취감을 맛보면서 이거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결국에는 때문에 인간 본성이다. 그렇지 그게. 인간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존처럼 아니잖아. 존도 그냥 그렇지. 가버리잖아. 그렇지. 이 멋진 신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지 같아요. 않을까? 인간의 왜냐면 본성상. 공산주의랑 결국은 똑같은 거야.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모두가 지금 다 행복한 사회. 그렇지만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 외솔로 욕구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그 욕구 단계를 못 채워주는 결국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만 삐끗해도 사실 이 사회는 이게 다 어그러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쉽게 어그러질 수 삐끗하면 그냥 소마를 이렇게 먹여가지고 있어. 정말 계속 먹여. 근데 계속 나는 먹여.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는 감정이 아예 배제된 채로 못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든 배제시키려고 성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모두 그 뭐지 공유하고 서로 사랑을 공유하는 걸로 되게 그런 감정의 동물이 안 되고 욕망의 동물이 안 돼 그런 거에 이끌리지 않게 하는데 결국은 사람은 슬픔도 있고 막 흥분도 하기 때문에 그걸 결국 그 어느 정도는 커버하는 도구가 그 소마 그러니까 소마가 없이 그냥 이걸로는 다 커버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마를 쓰는데 그게 나는 또 되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 우리 아직 이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쓰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마약이나 약물이나 그런 게 되게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도 않고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나약한 인간인데 여기서는 되게 긍정적인 도구로 나온 그려진다는 것도, 게. 그런 것도 되게 좀 달랐던 근데 그게 감정을 너무 이제 배제하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표출 수단으로 어쨌건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 흥분과 슬픔, 절망 있다면 그럼 드시겠어요? 이 세계가 많이- 좋겠어, 지금 세계가 좋겠어. 아니, 소마가 있다 소마가 없다. 있다. 1. 소마가 있다 없다. 소마가 딱 필요한지는 않고 근데 왜 왜 좀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 왜 알코올 중독이. 술 많이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마 있으면 소마에 완전 빠질 것 같아. 그렇지. 그들에게 그게 소마예요. 음. 그들에게 맞아. 그게 소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이렇게 넘어졌어 남자분이 근데 딱 넘어지니까 얼마나 사람들 많은 데서 당황하고 되게 부끄럽고 특히나 막 여자 많은 데서 넘어졌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절로 가시더니 담배를 거기에 피면서 피시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 뭔가 뭐 이런 감정의 상태, 이 이거를 불안정한 불안정한 상태를. 상태를 이렇게 뭔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도구였던 거지 내가 맞아. 보면서 아 저게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난 그냥 이렇게 커피 마시듯이 그냥 커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독돼 있잖아. 카페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뭔가 그러니까 아울렛이 단계가 다르잖아. 다른 거지. 아까 소마 반알, 소마 레알 이런 것처럼. 내가 한번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볼까?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이 부분은 참 인상 깊었다. 뭐 이런 부분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거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린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전 린다가 되게 진짜 현실 도피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 있지. 살다 보면은 있지. 진짜 막 약간 현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일도 안 하고 왜 포기자 무슨 포기? 무슨 오포기 무슨 뭐 삼포 세대 이러는데 그게 근데 린다는 정말 자기의 그런 엄마로서 역할도 사실 잘 해내지 못했고 과거만 늘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그걸 되게 미화하고 현실이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세계로 자기 너무 좋아하는 그 세계로 돌아와서는 약물 완전히 그냥 쩔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죽잖아. 근데 아들도 못 알아보고. 맞아. 근본적으로 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상황을 명확하게 냉정하게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부터 대처가 되는 건데 지금 린다는 용기도 없어. 그렇지. 린다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도 안 됐고 이 이 세상에서도 안 되는. 됐고. 저는 요즘에 자꾸 이
퇴직을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 이 뒤에 되나? 가면 이 세계에서 쫓겨나는 게 사실은 하나의 보상일 수 있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안전한 약간 울타리 안에 내가 있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명태나 희태 제안을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랑 쫓겨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건 그 직장에 잘리든 그만두든 간에 그 직장 밖으로 벗어나는 게 마치 그 안전한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나에게 그 보상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또 이 안에서 퇴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어디서든 지금 그 의미를 찾아서 네. 어떻게든 퇴직은 해야 되겠다는 우리 그때 마음을 가면 굳히게. 벗을 수는 있나요? 저는 어차피 얼굴이 다 여기 벗고 그럼 여기만 남아 여기만 퇴직시키면 우리는 네. 동시를 읽어도 그런 거를 다 맞아. 느낌을 찾을 수 네. 있을 뭘 읽어도 뭘 읽어도 지금 그래 역시 퇴직은 의미가 있는 퇴직, 일이야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글에 다 그게 써있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럼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저희 오늘 좀 저희가 느낀 점들 잘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책이 뭔가요, 저희?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책인데. 총균세 책을 좀 갖고 올 거예요. 총균세. 총균세를 이제 다룰 예정인데 저희가 읽고 이제 매 편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 한 2편 정도 올리지 않을까 아니면 3편이나 그래서 그때도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진 신세계 이제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이 책은 어떠셨어요? 추천? 저는 네 완전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주는 이제 소설책이라서 사람마다 생각할 거리를 아까 여기에서 제가 퇴직의 의미를 찾았듯이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은 다 다르겠지만 참 생각할 거리들이 저는 많아서. 사실 요즘 코로나 같은 시국에 정부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너무 이제 정부의 많은 권력이 통제. 있지 않나 이게 나중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스토리를 읽지만 너무 다른 그런 생각과 그리고 더 뭐라 그러지 다른 생각과 결부시키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소설을 읽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실버님도 추천하시고 싶으십니까? 뭐 이렇게 유명한 책은 한번 읽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책을 읽었을 때 재미가 없고 사실 좀 유명한 거에 비해서 딱히 뭐 느끼는 게 없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서 추천합니다. 저도. 네. 자, 오늘은 한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끝마쳐 볼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